자,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5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 시트는 넘어가고요. 기본 작업 2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첫 번째 지문은 A1부터 H1까지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글꼴은 공서체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크기는 17. 17이 없으면 그냥 17 써주시면 돼요. 17하고 엔터. 그 다음에 밑줄은 이중 밑줄로 선택을 해주세요. A3부터 H3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강조색 2네요. 40%. 셀 스타일은 40%의 강조색 2. 강조색 2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16셀. H16셀은 여기죠. 메모 삽입하기 위해서는요. 검토해서 세메모해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해도 됩니다. 백스페이스 바로 기존 내용을 지워주시고요. 여기다가 3월 지급 3월 급여 그리고 지급 통역 띄어쓰기 주의해 주시고, 자, 자동 크기 조정은 이 외곽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외곽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자,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체크하고 확인. 자, 항상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H의 16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있죠? 클릭해 주시면 항상 표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보시면 24부터 H16 드래그 해주시고요. 자, 1000의 배수 숫자 뒤에 1000원을 표시하래요. 0 3개를 숨겨주시고 뒤에 1000원을 표시하겠다. 한 소리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여기다가 샵, 샵샵샵 쉼표 하나를 딱 치면 세 자리가 숨겨지고요. 쌍따옴표 1000원 쌍따옴표. 미리 보기 있죠? 한번 보시고 맞으면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지문을 보시면 A3부터 H16 전체 범위죠. 지정해 주시고 홈 탭에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16부터 D16은 범위 지정해서 홈 탭에 테두리에 보시면 맨 밑에 다른 테두리 들어가시고요. 여기 대각선 왼쪽 대각선과 오른쪽 대각선을 체크해서 X 궤선으로 나오도록 지정해 주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하면은 지휘상 5개를 모두 끝냈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해서 우리 고급 필터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 조건을 입력해야 되는데 조건은 A16셀에다 입력하면 되거든요. 자, 조건을 보니까 중간고사. 자, 중간고사 점수가 70점 이상을 일단 입력해 주시고요. 그 옆에다가 다시 중간고사. 바로 밑에다가 89. 작거나 같아 89. 지금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중간고사 점수가 70점 이상이고 80점 이하이거나 여기까지 70점 이상 80점 이하 이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점수 옆에다가 기말고사. 자, 여기 이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한 칸 밑에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나 갖다 80점. 자, 이렇게 조건 3개가 완성이 됐고요. 자, A3부터 F13까지 선택해서 이제 조건이 완성됐으니까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다른 장소의 복사. 조건 범위는 아까 입력했던 거. 이렇게 입력하려고 그랬더니 학번 성명 요것만 순서대로 표시하라 그랬으니까요. 취소하고 A16셀에다가 A21셀에다가 복사를 해야 되는데요. 성명, 학번, 성명, 성별, 컨트롤 넣어서 총점 이렇게 지정하고 컨트롤 C, A21셀에다 컨트롤 V 요거까지도 해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범위 지정하고 다시 데이터 다른 장소의 복사 목록 범위 잘못 지정했나봐요.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요. 조건 범위 여기죠. A16부터 C18셀까지 그 다음에 복사 위치 A21부터 D21셀까지.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필드가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계산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3셀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자, 이 월이 접수일의 월이 3월부터 5월이면 정시고요. 그 다음에 9월은 수시, 그 외에는 공백으로 출력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는 3월이니까 이제 정시가 나오면 되겠죠. 는 if 가로 열고 month 접수일의 월을 출력해서 이게 만약에 3월이면요. 3월이면 정시로 입력해 주시고요. 또 if 좀 많이 나와야 되겠네요. if month 접수일의 월이 4월이면 얘도 역시 정시. 또 if 접수일에 month가 month 나와야 되겠죠. 계속 반복돼요. 앞으로는 똑같이. month 접수일의 월이 5월이면 얘도 정시.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이렇게 3월도 정시, 4월도 정시, 5월도 정시. 또 if 만약에 접수일이 month부터 나와야죠. 위에 찍고 아래 내릴게요. 이 접수일의 월이 이번에는 9월이면 얘는 수시. 그렇지 않으면 공백. if가 4번 나왔으니까 하나, 둘, 셋, 4번 닫아주면 되겠죠. 엔터 쳐주시면 역시 정시가 나오고요. 얘는 수시가 나오겠네요. 9월이니까. 자, 이와 같이 완성이 됐습니다. 12월이니까 공백이고요. 어렵진 않은데 계속 반복되는 거고요. 좀 길어가지고 이런 거 쌍따옴표나 쉼표 같은 거 잘 보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K17 선택해 주시고요. 구입 수량이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구입 총액의 합계를 구하래요. 조건이 가장 빈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MOD가 들어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sum if 가로 열고 구입 수량이 자, 조건은 MODE 모드라고 써주시고요. 모드 가로 열고 구입 수량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로 닫고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5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3번 나와서 그러니까 요것들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죠. 요 3개에 대한 그래서 구입 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다. 가로 닫아줄 거 엔터 치면 방금 요 3개에 대한 합계 339만 6천원이 구해지네요. 자, 이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차, 2차 점수를 이용하여 난수를 발생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1부터 50까지의 난수를 발생하겠다. 그러면 C14셀에다가 랜드 비트윈 쓰시고요. 숫자만 써주면 돼요. 50, 50 쉼표 100. 그러면 1에서 100까지의 난수가 발생해요. 50에서 100까지의 난수가 발생해요. 그래서 56 절대 100을 넘지 않고요. 50 밑에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옆으로 끌고 밑에 D20셀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랜드 비트윈 함수는 별로 어려운 함수는 아니고요. 시험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냥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sum if를 이용해서 반별 성적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절대 참조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보시면 1반에 여기 반이 1반인 성적의 합계, 반이 2반인 성적의 합계, 3반인 성적의 합계를 각각 구할 겁니다. sum if 함수를 써주시고요. 첫 번째 범위는 반, 그 다음에 쉼표. 자, 왼쪽 정렬하고 갈게요. 설명하기 편하게. 자, 반의 범위를 잡아주시고요. 쉼표 1반, 쉼표 성적의 합계.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엔터 치면 일단 맞는데요. 이걸 이제 밑으로 복사할 때 자, 2반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요. 범위가 내려오고 있죠. 세 번째 선택하면 범위가 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내려오면 안 돼서 이 두 개는 반드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 끌었을 때 반의 범위와 성적의 범위는 F4를 눌러서 절대 참조, 얘는 냅두고요. 상대 참조. 이렇게 해서 밑으로 잡아 끌어서
K20셀까지 해주면 되죠. 자, 그렇죠? 절대 참조를 하니까 범위가 따라 내려오지 않아서 올바르게 답이 나오고 있죠. 요즘은 이렇게 절대 참조를 입력하는 문제가 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지막 문제가 지금 요즘에 좀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인데요.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출신고별, 자, 이 출신고별로 해서 학점을 구할 건데요. 학점을 구하기 전에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신고별 평균을 먼저 구해주세요. 점수에 대한 평균. 그 평균을 이용해서 학점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평균 먼저 구해볼게요. 위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요. 에버리지 2%, 에버리지 2% 평균을 구할 거예요. 출신고가 우주고인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해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밑으로 잡아 끌어야 되니까 얘네 두 개는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죠. F4, F4. 지금 제가 구한 거는요. 우주고의 평균, 상공고의 평균, 성항고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럼 95면 다시 여기서 찾아가지고 A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죠. 82면 B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앞에다가 브이로거 맨 뒤에다가 컴마 지금 찾는 값에 에버리지 if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테이블 어레이는 어디냐? 여기 범위겠죠? F4, 컴마. 학점이 몇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있잖아요. 2, 컴마 뭐예요? 유사일치로 하면 되겠죠. 여기서 엔터를 쳐주시면 우주고는 A, 얘는 B, D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요건 좀 난이도가 좀 높네요. 브이로그 안에 좀 특이하게 에버리지 if가 들어가는 형태 이런 형태도 시험에 요즘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부분합에 대해서 볼게요. 자, A3부터 F15까지 해서 먼저 정렬부터 해야 되거든요. 부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 먼저 할게요. 데이터에서 정렬, 부분을 선택해 주고요. 오름차순에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또는 구분을 선택해서 오름차순이나 뭐 내림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에서 부분합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그룹 항목은 방금 정렬했던 거. 부분별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수강료의 평균이고요. 수강료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강료의 평균 확인. 자, 다시 부분합을 클릭해서 두 번째는 얘는 구분 맞고요. 두 번째는 모집 인원의 합계. 그러면 합계를 선택해서 모집 인원의 체크, 수강료는 해제. 새로운 값으로 대체는 반드시 해제해 줘야 돼요. 확인. 자, 그 다음에 요약을 합계 형태로 변경하래요. 그러면 홈에 가서 찾기 및 선택에 바꾸기. 찾을 내용에다 요약이라고 써주시고요. 바꿀 내용에다 합계를 써주시고 모두 바꾸기 누르면 이 요약이 전부 다 합계로 바뀌게 되겠죠. 세 개가 바뀌었네요. 더블 클릭해서 바꿔도 되지만 좀 편하게 하시려면 찾아 바꾸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분합 완성이 됐네요. 자, 이번에는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데이터 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급여 합계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는을 해주시고요. C9셀에다가 는 급여 합계인 C5셀을 클릭하고 엔터. 이렇게 수식을 복사하면 되고요. C9부터 I 16셀까지 범위 지정해 주시고 데이터에서 가상 분석에서 데이터표를 클릭합니다. 자, 행 입력셀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행인데요. 행은 지금 시급이 되어 있으니까 행에다가 시급을 선택해 주시고 열은 근무 시간으로 되어 있죠. 근무 시간을 열에다가 클릭해 주세요. C의 4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매크로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 매크로 작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결제 비율 매크로 작성하기 위해서 표 밖을 클릭해 주시고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결제 비율이에요. 그럼 결제 비율로 써주시고요. 확인. 자, 결제 비율은 여기 있죠. 2의 샀을 클릭해서는 결제액
나누기, 결제액의 합계면 여기를 말하는 건데요. 뒤에 14. 얘는 이제 잡아끌 때 절대참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 반드시 절대참조로 지정해주고, 자, 범위를 드래그 해주시고, 해지한 다음에 기록 중지. G3부터 H6셀이면 좀 크네요. G3부터 H6셀 여기죠. 여기다 단추를 삽입할 거예요. 개발 도구에 삽입의 단추, 알트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결제 비율 선택해서 확인. 자, 이 단추의 이름은 결제 비율로 텍스트를 설정해 줍니다. 자, 두 번째 요거 채우기 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에서 매크로 기록, 채우기, 확인, A3부터 E3 여기죠. 컨트롤 눌러서 A14부터 C14 여기를 말하네요. 주황, 홈에 가서 채우기 색을 주황으로 선택해 주시고 범위를 해제하고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 자, 웃는 도형은 G8부터 H11셀까지 여기다가 삽입의 도형에 웃는 도형 여기 있네요. 웃는 얼굴 클릭해서 알트 누른 상태에서 또 드래그해서 채워주세요. 글자 쓰란 말이 없으면 글자 안 써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세우기 선택해서 확인. 이렇게 매크로만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 작업 차트 작업 시트로 이동해 주시고요. 차트 작업 보도록 할게요. 1번 여행지별로 성인과 유아 계열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범위를 수정하라. 성인과 유아, 여행 기간은 필요 없기 때문에 여행 기간을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성인과 유아 계열로 차트가 표시가 되죠. 자, 두 번째 차트 제목과 레이블. 차트 제목을 먼저 삽입할게요. 위에다가 그림을 보고 제목을 입력하면 되죠. 성인 슬래시 유아 예야 인원수라고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 레이블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그림을 보면 이제 아래쪽에 여행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 축 제목에서 기본 가로에 체크해 주시고 이 하단에다가 여행지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자, 3번 세로 값쪽의 주 단위는 10으로 값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축소시켜서 주 단위를 10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을 세로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눈금선 선택해서 기본 세로로 맞춰주면 되겠죠. 넣어주시고요. 대포 요소만 두 번에서 해야 돼요. 한 번 더 클릭하고요. 요 하나만 선택해 주시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성인을 선택해서 다대포 한 번 더 클릭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모서리 먼저 할게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테두리에서 둥근 모서리 체크해주면 일단 둥근 모서리는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차트 선택해서 서식에도 있고요. 아까 차트형 서식 들어가서 여기 그림자에 효과 있죠. 효과에도 그림자가 있어요. 오프셋 오른쪽 대역선 아래. 그쵸? 요거 선택하면 되고요. 또는 서식의 도형 효과에도 그림자 있어요. 똑같아요. 편하신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림과 같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나왔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다 풀었네요. 그래서 기출문제 5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